그러면은 저희 레이어 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캔버스에서 이렇게 손바닥 툴로 이렇게 캔버스를 움직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레이어 창에서도 손바닥 툴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캔버스에서 쓰는 거랑 똑같은데 스페이스바 누르고 드래그를 하던지 휠 버튼 누르고 드래그를 하든지 아니면은 요 밑에 스크롤바 보이거든요. 그거를 잡고선 이렇게 움직이면은 레이어 창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저희 레이어 선택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름 써 있는 요 칸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하셔야지 레이어를 선택 가능한데 여기서 이름 변경하기 원하는 레이어를 더블 클릭 아니면은 F2 누르시면은 레이어 프로퍼티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캐릭터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엔터 치면 사라지는데 다시 불러올게요. 그리고 여기에 모드라고 있어요. 이 모드는 블렌딩 모드라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영상 하나에서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거를 그림자 효과를 넣은 거거든요. 지금 이 레이어를 제가 멀티플라이 모드로 변경을 한 거예요. 원래 노멀로 돼 있으면은 이거 그냥 회색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레이어 더블 클릭하고 모드에서 멀티플라이로 바꿔주면은 이게 그림자처럼 표현이 돼요. 그래서 멀티플라이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그림자 표현하는 데 쓴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다른 모드도 쓰는 게 많거든요. 만약에 뭘 써볼까? 칼라 다치 이런 거는 빛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기 오퍼시티로 투명도 조절해서 그림자의 투명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진하면 이걸 줄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두 개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으면은 여기에 유저 데이터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요 컬러 요게 뭐냐면은 그래서 컬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로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색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레이어 라벨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다 색깔을 줬잖아요. 약간 인덱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이 라벨 색을 주황색은 인테리어, 뭐 초록색은 플랜트, 보라색은 이제 바닥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눈에 띄게 아무래도 이게 컬러로 표현을 하면은 눈에 확 띄잖아요. 요 글자만 있는 것보다는 또 이런 식으로 요 레이어에 어떤 그림이 들어있다 이런 거 표현하려고 저는 요 라벨 색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순서를 어떻게 바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글자 있는 부분에 칸 있죠. 여기를 잡으면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로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보이죠? 이게 레이어가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박스 부분에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동 커서로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잡고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레이어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이 레이어 순서는 위에 있을수록 이 레이어 그림에서 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 레이어 있죠. 그림자 레이어가 요 그림 레이어 위에 있으니까 이게 위에 이렇게 얹어져 보이는 건데 이 그림을 위로 올리면은 이 그림자 레이어가 위에 그림에 가려져요. 그래서 안 보이게 되니까 이렇게 순서를 위에 왔으면 좋은 그런 그림들은 레이어 위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약간 꿀팁. 저번에 이렇게 선택하는 선택 툴을 좀 알아봤었는데 이 선택 툴 말고 또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요 레이어에 요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요 그림을 선택하고 싶을 때 요 레이어 칸에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이 레이어 안에 있는 그림이 전부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선택이 돼요. 좀 복잡한 그림 같은 거 그런 거는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 레이어에 있는 그림들이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 기능도 되게 쓰기 좋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레이어를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룹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레이어 칸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뉴 누르고 뉴 그룹 누르면은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져요. 내가 넣고 싶은 레이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박스를 잡고 이 그룹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은 이렇게 그룹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여쓰기 돼 있죠? 그룹도 똑같이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 그룹을 선택하고선 네모 박스를 옮기면은 이렇게 그룹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간단한 방법이 아까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했잖아요. 선택한 상태에서 뉴 그룹 이렇게 하면은 아예 그냥 들어간 채로 그룹이 만들어져요. 이게 더 편하긴 하겠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기에 단축키가 적혀져 있어요. 필요하시면은 요거 외워가지고 간단하게 단축키로 쓸 수 있고, 레이어 삭제하는 방법은 레이어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은 이렇게 삭제가 되죠. 그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요 레이어를 복사하고 싶다 하면은 오른쪽 클릭해서 이거 누르면은 레이어에 있는 게 똑같이 복붙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레이어 2를 복사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누르고선 듀플리케이트 하면은 여기 프레임까지 다 복사가 돼요. 그렇게 레이어를 복사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간단한 걸로 아까 이동하는 거 말씀드렸죠. 요 박스 잡고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 Alt 키를 누르고선 요거를 움직이면은 복사가 돼요. 듀플리케이트랑 똑같은 기능인데 조금 더 간단하죠 이게.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된다. 아니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그것도 복사가 되고, 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은 머지 다운이라고 있죠. 머지 다운은 요 선택한 레이어에 바로 아래쪽 거랑 합치는 거예요. 레이어를 보시면은 여기 라이트가 있고 레이어 4가 있잖아요. 여기서 머지 다운을 하면은 레이어 4로 그 위에 있던 게 합쳐진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레이어랑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머지 다운을 하면은 얘가 합쳐지죠. 이렇게 하나로 머지 다운을 하면은 배경까지도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럴 때 쓰는 거고, 레이어 칸에 오른쪽 클릭하면은 플래튼이라고 또 있어요. 플래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모든 레이어가 합해져요. 그래서 레이어를 이렇게 합치면 안 되는 그런 작업 있잖아요. 레이어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쌓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를 원하시면은 이거는 쓰면 안 되겠죠. 이거 쓰면은 레이어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할 때만 쓰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그룹에다가 플래튼을 하시면은 그룹만 합해집니다. 다음은 이제 프레임, 레이어 알아봤으니까 프레임을 알아볼게요. 이거는 애니메이션 분야인데, 그래서 애니메이션 쓰시는 분들만 또 도움이 될 내용이라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프레임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추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프레임 선택할 때는 여기 숫자 보이시죠? 이 숫자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뉴 레이어 하고 여기서 제가 하트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하트를 그린 상태에서 여기 숫자 부분을 오른쪽 클릭하고 뉴 프레임 하시면은 똑같은 프레임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되면서 새로운 프레임이 생겨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뉴 엠티 프레임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빈 프레임, 아까는 똑같은 프레임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빈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쓰임새가 다르다. 그냥 뉴 프레임은 어쩔 때 쓰냐면은 이렇게 똑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디테일 달라질 때 하트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 거지. 다음 프레임에. 그러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애니메이션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똑같은 프레임을 복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살짝 디테일 추가할 때 이거를 쓰시면 되고, 빈 프레임을 넣는 거는 이제 아예 다른 그림 그릴 때 편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별 모양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새로 그리는 게 낫죠.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를 재생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프레임을 여러 개 만들면은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재생할 수 있는데 기본으로 엔터로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엔터를 누르면은 내가 그린 프레임들이 연결돼서 애니메이션으로 재생이 됩니다. 아까 저희가 레이어 선택해가지고 Alt키로 이렇게 복사한다고 했죠. 근데 프레임도 똑같아요. 저희가 요 점들 있잖아요. 이거를 셀이라고 하더라고요. 얘도 똑같아요. 얘를 Alt키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똑같이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lt키를 눌러서 복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Ctrl C, Ctrl V 하면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숫자 부분을 눌러야지 프레임이 선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택하면은 박스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요 셀을 누르면은 요 박스 하나 요거만 제어하는 건데, 여기 숫자를 누르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프레임이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볼까요? 이렇게 긴 거 보면은 여기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박스를 잡고 움직이면은 지금 여기 있는 프레임이 다 움직인 거예요.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할 때도 똑같아요. 이 박스로 이렇게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Alt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얘가 프레임이 추가되면서 복붙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거를 복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뉴 프레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 아까 여기 레이어 칸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된다고 했죠. 선택 푸는 방법. 이 선택을 풀려면은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돼요. 이걸 안 알려드렸네. 여기서 선택을 반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된 게 요 하트 부분이거든요. 요 하트 부분 바깥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 메뉴 셀렉트에서 인버스라고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I인데 인버스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거든요.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요. 제가 선택된 부분에다가 페인트 버켓으로 이렇게 노란색을 채웠는데 노란 부분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페인트 버켓을 해도 이게 선택된 부분이 아니라서 안 칠해지는데 여기는 선택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칠해지죠. 그리고 여기서 요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요 눈을 클릭해가지고 요 위에 있는 거를 누르면은 다 꺼지고 밑에 걸 누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잠그는 거겠죠. 자물쇠는 잠그는 거고 요것도 레이어 하나하나마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레이어를 잠그면은 이제 그거는 편집이 안 돼요. 아마 저 오른쪽 밑에 레이어 1 카피 이게 잠겼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잠그면은 이제 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지도 못해요. 지금 보면은 그 안 된다는 그 커서가 나왔죠? 만약에 이 커서가 나오면서 안 그려져요 하면은 내가 실수로 이걸 잠그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이제 이거를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밑에 거에 이 세 번째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고 나서 뉴 프레임을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이렇게 쭉 이어져요. 이게 이 프레임들이 링크가 된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백그라운드 그 전에 이거 안 연결된 거 여기다가 이거를 그렸어요. 그러면은 요 점점은 다 다른 그림들이라서 여긴 안 보이죠. 이렇게 세 번째 거에만 그렸으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요 링크된 요 셀에다가 이거를 그리면은 얘가 연결된 거는 다 똑같이 나와요. 연결된 부분에. 그러면 이런 걸 언제 쓰면 좋냐? 이거는 백그라운드, 배경 그릴 때. 배경은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트는 이렇게 움직여도 배경은 움직이게 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배경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안 해도 링크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요 셀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선택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링크 셀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요 링크 셀이랑 요거 누른 다음에 뉴 프레임 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경 같은 거 그릴 때 쓰시면 좋고요. 배경 같은 거 아니더라도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안 움직이는 거, 팔만 움직인다 사람이, 그러면 몸은 링크 시켜서 안 움직이게 만들고 팔만 이렇게 따로따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여기 알아보는 김에 요것도 알아볼게요. 네 번째, 요거는 레이어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프레임 설정? 그런 건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레이어를 여기 오른쪽에 뒀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쓰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딱 키면은 여기 아래에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올렸냐면 이것도 조금 많이 물어보시긴 해요. 어떻게 옮겼냐? 이게 이렇게 잡고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요 네 번째 아이콘을 누르면은 여기 포지션이라고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바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밑에 두고 싶으면은 요거 바텀 누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딱히 신경 쓰실 게 없고, 이 썸네일 요거를 체크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썸네일은 보시면 아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사이즈를 조금 키우면은 요 셀에 어떤 그림이 들어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썸네일이 나와요. 저는 보통 꺼두는 편인데 그 그림 프로그램 보시면은 그렇게 미리 보기가 되잖아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그게 썸네일. 이거를 클릭하셔서 썸네일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으시면 끄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어니언 스킨이라고 있거든요. 어니언 스킨이 뭐야 하실 텐데 여기 다섯 번째, 이게 어니언 스킨 키는 아이콘이거든요. 이거를 키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괄호 같은 게 생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여기 잡고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애니메이션 할 때 쓰시는 건데 지금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어니언 스킨을 키면은 약간 희미하게 뭔가 이렇게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전후 프레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인데 지금 앞뒤로 이렇게 그림이 또 있어요. 요거 다음에 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니언 스킨을 키면은 지금 다음 프레임에 얘가 나온다, 이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앞뒤, 그러니까 세 개가 지금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데, 작업을 하는 걸 보여주면은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자꾸 하트를 그리는데 하트를 그리고 어니언 스킨을 킨 다음에 요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면은 전에 그린 프레임이 보여요. 그럼 이거를 보고선 내가 이거보다 조금 작게 그리고 싶다 다음에, 그러면은 어니언 스킨을 킨 다음에 다음 프레임 가서 이거보다 좀 작게 그리면 돼요. 그리고 요 이전에는 이거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요 이전으로 가서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리면은 수월하게 이게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이럴 때 쓰는 게 어니언 스킨이에요. 요거는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나 좀 쓰실 그런 거긴 한데, 아무튼 요런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요 레이어 설정에서 머지 프레임이 있고 레드 앤 블루 틴트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한번 해볼게요. 레드 블루 틴트로 하시면은 이렇게 켰을 때 이게 아까는 초록색으로 보였는데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바뀌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런 거지. 빨간색은 이제 이전 프레임이고 파란 거는 이제 다음 프레임이다, 이렇게 색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쓰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괄호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움직인 프레임까지 본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도 이렇게 또 그리고 전에도 또 그리고 얘는 지우고 이렇게 해서 5장을 이렇게 그렸을 때 그것도 있어요. 요 오퍼시티 스텝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거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5개가 지금 합해져 있는 거거든요. 요 빨간 거 파란 거가 이렇게 보이는데 약간 더 희미한 빨강 파랑이 보이시죠? 이거는 이 프레임에서 멀리 떨어진 프레임이라는 뜻이죠. 요 오퍼시티 스텝으로 이거를 조절을 하시면은 프레임이 멀어졌을 때 요 오퍼시티가 얼마나 희미해지는지 그거를 이렇게 또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관련된 기능들을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글자 써있고 뭔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듯한 이런 게 있죠. 이거를 태그라고 하거든요. 태그 아시죠? 언제 쓰더라 그런 거? 해시태그 같은 거. 아무튼 뭔가 그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거잖아요, 태그가. 이걸로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 묶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재생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당길까? 지금 제가 태그를 23프레임에서 34프레임까지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선라이즈라는 태그로 묶어가지고 여기만 지금 플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태그 설정하는 거는 이렇게 프레임을 쭉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고 뉴 태그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뉴 태그 눌러서 이름 설정하고, 저는 선라이즈로 했죠. from to 이거는 23프레임에서 34프레임까지 설정한다, 요 뜻이고, 여기서 애니메이션 디렉션 이런 것도 있죠. 기본으로 포워드가 돼 있을 거예요. 포워드는 이제 순차적으로 재생되는 거고, 리버스는 이제 반대로 되는 거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재생을 하면은 반대로 움직이죠, 이게. 그리고 이거 태그 설정할 때는 여기 태그 글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디렉션에서 핑퐁 이런 것도 있어요. 핑퐁은 보시면 아는데 한번 해볼게요. 핑퐁은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이게 핑퐁이고, 아까 거기 있던 핑퐁 리버스 이거는 반대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보통은 그냥 포워드 쓰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리핏이 있어요. 리핏은 반복이죠. 원래는 여기 무한대로 이렇게 적혀 있어서 무한 반복이 되는데 이거를 누르고 여기서 숫자를 입력하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플레이 되고 지나가요. 그냥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멈추고 계속 돌아야 되는데 지금 한 번 플레이하고 지나가 버렸죠. 한 번만 플레이 된다는 뜻이에요. 태그 삭제할 때는 이 태그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딜리트 태그 이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태그다. 태그는 이제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쓰실 거예요. 이거를 예시로 들면은 제가 이거를 고양이 애니메이션인데 만들었던 거예요. 보시면은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위, 아래, 옆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한 방향씩 태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태그 안에서 재생을 누르시면은 그 태그만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그 상태로 다른 태그를 이렇게 찍으면은 그 태그에 있는 게 재생되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태그 안에서 재생을 하면은 이렇게 태그만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태그 밖에서 재생을 하시면은 요 타임라인 전체가 플레이가 돼요. 태그를 무시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태그 안에 있는 것만 재생하고 싶으면은 태그 안에서 이렇게 재생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거를 따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위에 프레임 메뉴에서 여기서 플레이백이라고 있어요. 플레이백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플레이 되는 거를 다 설정을 할 수 있는데 플레이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플레이 하는 거겠죠? 엔터 키 누르시면 되고 여기서 스피드도 정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 원스 이런 것도 있고 플레이 올 프레임 이런 것도 있어요. 보시면은 이그노어 태그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태그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원래 기본으로는 이걸로 돼 있어요. 플레이 서브 태그 앤드 리피티션 뭐라고 읽어 이거? 아무튼 태그랑 반복되는 그것만 플레이를 한다고 기본으로 돼 있을 텐데 이거를 플레이 올 프레임으로 바꿔주시면은 태그에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레이 원스를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다 플레이 되고 한 바퀴 돌면은 이제 멈추겠죠? 이렇게 다 오면은 멈춥니다. 딱 한 번 플레이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시면 될 것 같고 안 쓰시면은 체크를 푸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또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프레임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쉼표랑 온점 있죠? 그 꺽쇠라고 하나 이거를 자판에서 그 M키 옆에 있는 거 그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간단하게 하려면은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온점이랑 쉼표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 화살표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살표로 움직이면은 태그 상관없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온점이랑 쉼표로 하면은 태그 안에서만 놀아요 이게. 그래서 태그 안에서만 작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요 키를 누르시면 되고 태그 밖까지 보고 싶다 하면은 오른쪽 왼쪽 키를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태그 만드는 거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간단한 게 있긴 해요. 여기서 프레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고 Set Roof Section이라고 있거든요. F2키인데 이걸 누르면은 아까 막 이렇게 창 뜨고 그랬잖아요. 창 안 뜨고 그냥 루프 태그가 떠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설정 안 하고 바로 루프 태그를 만들 수 있는 계속 반복되는 태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니까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애니메이션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속도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얘 움직임이 달라지거든요. 이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이 프레임 선택할 때 숫자 누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프레임 프로퍼티 이거를 누르시면은 창이 하나 뜹니다. 아니면은 프레임 선택한 상태에서 P 누르기 단축키 그러면은 여기 프레임 넘버가 나오죠. 제가 지금 23번 선택했죠. 여기에 듀레이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듀레이션이 영어로 그거죠. 시간 이런 뜻이죠. 그리고선 여기 밀리세컨즈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지속되는 시간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밀리세컨즈 단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밀리세컨즈는 1초를 1000으로 나눈 거 1초를 1000으로 나눈 거고 지금 100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기본으로. 그렇다는 거는 이제 10분의 1초라는 거죠. 지금 이게 10분의 1초라는 거는 1초에 그림이 10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으로 설정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장을 플레이하면은 1초가 되겠죠? 또 딱 하면은 이렇게 플레이가 된다는 걸 볼까요? 이렇게 한번 플레이 되면은 또 딱, 또 딱, 또 딱 이렇게 1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200으로 설정을 하면은 요 그림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모든 거를 20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아까보다 속도가 조금 느려졌죠. 아까는 100ms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200ms로 늘어났으니까 얘가 2배로 지속 시간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플레이 될 때 2초가 흐를 거예요. 요 반 정도 왔을 때 1초겠죠? 아무튼 에이스프라이트에서 프레임 설정할 때는 듀레이션으로 설정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 프레임 메뉴에서 컨스턴트 프레임 레이트라고 있어요. 요거는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듀레이션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0으로 바꿔버리면은 모든 게 200으로 바뀝니다. 아까 좀 비교를 해볼까요? 원래 100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 속도예요.
원래 이 속도인데 여기서 이걸 200으로 바꾸면은 느려졌죠. 느려졌고 그리고 약간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죠. 프레임이 아까는 되게 빠르게 차차차차 연결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끊기는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컬러 관련된 거 좀 말씀드릴 건데, 컬러 팔레트. 이제 컬러는 여기 왼쪽에서 다 고를 수가 있죠. 컬러 팔레트는 여기 부분이고 여기 길쭉한 요 창, 요게 다 컬러 팔레트고, 요거는 이제 컬러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창이고요. 일단은 컬러 팔레트를 지금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따가 컬러 팔레트를 불러오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컬러 팔레트에서 이렇게 색을 선택하면은 여기 아까 레이어 선택할 때도 이렇게 박스가 나왔잖아요. 이 박스가 이렇게 생겨요. 내가 무슨 컬러를 선택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코너에 작게 까만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선택된 컬러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판에서 P 옆에 있는 그 괄호를 눌러주시면은 팔레트 안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걸로 색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팔레트를 그냥 이렇게 클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레이어 선택할 때도 얘를 이렇게 잡아서 움직이잖아요. 얘도 이렇게 잡아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 바꿔서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이스프라이트가 되게 좀 특이한 기능이 있는데, 그 색을 선택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런 색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느낌표 뜨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쓰신 분들은. 이게 뭐냐면은 이 컬러가 지금 팔레트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이 색이 팔레트에 추가가 돼요. 바로 추가하는 키예요, 이거는. 그래서 필요 없으면은 안 눌러도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그러면 추가 하고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컨트롤 Z로 이렇게 실행 취소할 수 있어요. 팔레트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움직였다가 컨트롤 Z 하면은 다시 돌아가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저희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잘 안 쓸 것 같다. 여기 옵션이 있어요. 컬러 팔레트 옵션을 눌러가지고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잘 쓰는 거를 보자면은 여기 사이즈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몰 사이즈 하면은 조금 더 작아지고, 라지 사이즈 하면은 좀 더 커지고, 미디움이 이 정도 그렇게 사이즈를 바꿀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컬러 틴트, 쉐이드 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기본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색 고르는 창,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 다른 거를 선택하면은 여기가 바뀌거든요. RGB, 컬러, 휠, 뭐 이렇게 노멀 맵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보통은 요걸로 쓰실 거예요. 컬러 휠이 솔직히 포토샵 같은 데서 쓰기 좋거든요. 이게 뭐가 좋냐면은 색상환이 오색 보기가 좋아가지고 이게 잘 쓰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추천하는 게 색상환 요거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은 이게 일직선으로 나오니까 보색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얘는 딱 보기에 노란색이랑 얘랑 보색이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동그라미 바꾸고 싶었는데 여기서 요 컬러 휠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것도 쓰실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컬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알파 값도 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색상을 선택하는 거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알파 값을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브러쉬 같은 거 그릴 때도 이렇게 알파 값을 설정해서 투명한 브러쉬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보통은 근데 이렇게 오른쪽에 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불투명한 색, 딱 요 색, 내가 찍은 요 색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컬러 모드 중에 컬러 모드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RGB 컬러, 그레이스케일, 인덱스 여기 있어요. 제가 튜토리얼 초반에 이거를 나중에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팔레트를 이렇게 불러왔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인덱스를 누르면은 요 컬러 팔레트에 있는 요 색으로 모든 색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게 약간 조금 컴퓨터 관련된 그쪽에서 쓰는 뜻이랑 그게 비슷할 거예요.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모르시는 분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인덱스라고 컬러 팔레트가 지금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그랬을 때, 지금 얘가 지금 초록색으로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컬러 팔레트를 또 바꿔볼게요. 다른 컬러로 또 바꾸면은 색이 이거 아니야. 너무 형광이라서 아까는
아까 분명히 초록색이었죠. 여기 네 번째 초록색이었잖아요. 컬러 팔레트를 바꿨더니 요 네 번째 갈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인덱스 모드로 하면은 요 컬러 팔레트 순서에 따라서 요 색이 부여가 되거든요. 요 색값이 변해요. RGB 값이.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잘 안 쓰고 요것도 약간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기까지는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팔레트를 바꿨는데 갑자기 색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야. 팔레트에다가 무슨 색을 추가를 했는데 막 색이 이상하게 변하고, 색을 바꿨더니 막 이상한 색이 돼. 이랬으면은 이제 컬러 모드에서 내가 인덱스가 돼 있지 않는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보통은 RGB로 돼 있거든요. RGB로 바꾼 상태에서 팔레트를 바꾸시면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컬러 모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게 인덱스 모드고, 또 컬러 관련된 거 또 말씀드릴게, 여기 컬러 선택하는 거 밑에 보시면은 두 가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게 이제 전경 컬러라고, 브러쉬 선택했을 때 나오는 색. 여기 전경 컬러에 파란색이 선택이 되면은 이제 브러쉬 컬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뜨는데 이거는 배경 컬러예요. 만약에 저희가 배경 컬러를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했어. 그랬을 때 제가 여기다가 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선택한 이게 배경 컬러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게 배경 컬러고요. 그 오른쪽 클릭하면은 요 배경 컬러를 쓸 수가 있어요. 왼쪽 클릭하면은 요 위에 색을 쓸 수 있는데, 오른쪽 클릭하면은 요 아래 색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를 바꾸는 단축키도 있어요. X키를 누르면은 반대가 됩니다. X키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것도 쓰시면 됩니다.